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7월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제법 깊은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낙폭이 눈에 띄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 스몰캡 코스닥 시장과 소형주들을 통칭하는 용어죠. 이 스몰캡의 낙폭이 이번 주에 정말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들어서 스몰캡이 과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7월에 우리나라 증시는 낙폭도 크고 그리고 스몰캡의 하락폭이 유독 크게 발생했습니다. 자, 전 세계 주요 지수들 전반적으로 2%대의 상승 내지는 하락하더라도 1% 정도의 하락 수준이지만,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2.6% 하락,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이보다 더 큰 5.3% 하락, 소형업종은 이것보다 더 큰 7.3%의 업종지수 하락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몰캡의 낙폭이 매우 깊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하락 흐름을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늘까지의 분봉 차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에 잠깐 고개를 들긴 하였지만, 자, 계속 장중에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자, 코스닥 시장과 스몰캡의 주가 지수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하락이 7월 하락분을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유독 이번 주 들어서 스몰캡이 맥없이 급락하는 것일까요? 자, 이 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형업종의 하락이 워낙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용융자만으로는 해석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곰곰이 하다 보니 몇 가지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특이점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스몰캡 지수 자체는 크게 하락한 편이긴 한데, 자, 일중 단위로 보면은 폭락한 개별주는 없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스몰캡 지수가 2% 가까운 급락세가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 정도 하락하게 되면요, 하한가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적어도 하한가 하나? 몇 개 정도? 몇 개 정도는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화면상에 있는 종목들은요, 오늘 7월 25일 오후 1시 기준 낙폭 과대, 어이구,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낙폭 과대 10선입니다. 자, 이 낙폭 과대 10개사를 보게 되면은 하한가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하락한 게 마이너스 13%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즉, 스몰캡 지수 자체만 보면은 정말 살벌하고 시장이 엄청나게 개별 종목들이 무너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하한가까지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20% 이상 폭락하는 개별 종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5% 전후의 하락으로 종목 전체가 넓게 하락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특정 종목군이 쫙 빠지는 게 아니고 종목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모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점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특이점 두 번째는요, 바로 기관의 매도세가 유별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 주에 증시 토크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 7월에만 1조 8천억 원치 순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 아이고, 오늘도 매수. 아이고, 글씨가 오늘 이상하게 잘 안 써지네요. 자,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자,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8천억 원 순매도 7월 달에 보여줬고요. 자, 7월 달에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4,600억 원어치 순매도를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세도 매우 강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투시는요, 지난주 초부터 해서 그냥 매일 팝니다. 그냥 매일 팔아요.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게 다른 기관들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순매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관 중에서 투시는 아예 노골적으로 연일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 위쪽에 보조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자, 올해 펀드의 설정 원본 추이입니다. 펀드 설정 원본 추이.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자, 올해 뭐 중순까지 공모펀드나 사모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한 것은 맞습니다만 7월 들어서는 자금 이탈이 없어요. 자, 이 의미는 기관 중에 투신이 매도를 하는 명분이 약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관, 특히 투신이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도하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환매를 해서 펀드 자금이 이탈하면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투신이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기관은, 특히 투신은 매도를 했을까? 자, 이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돌았습니다만, 첫 번째로 혹시 이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곰곰이 따져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번 주에 엘모 자산운용에 관해서 펀드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로도 나왔어요. 자, 파킹 거래니, 부실 자산을 매각했다던가, 수익률을 돌려막기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꼼수라면 꼼수를 써서 수익률을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루머가 뉴스로까지 나왔습니다. 좀 심각하죠? 만약에 저것 때문이라면은 펀드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민감한 재료고, 만약에 정말 저게 이제 사건이 심각할 경우에는 투신권의 매도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 즈음부터 스몰캡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뿅 하고요.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L 자산운용에서 매우 강하게 해당 루머에 대해서 부인하고 반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전체가 매도한 그 이유로 보기에는 무언가 논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의혹은 일단 버렸어요. 슉 하고 버렸습니다. 버려! 의혹을 버렸습니다. 저건 좀 이유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MSCI 이머징 지수 비중 조절입니다. 자, 이 이슈는 우리 5월 달에 한번 크게 부각이 됐었죠. 자, 5월 말에 그 기준이 변경되면서 5월 달에 외국인 매도가 제법 많이 출회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5월 달에 3조 원 가까운 외국인 순매도가 있었고요. 5월 말에는 비차익 거래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1조 5천억 원대 순매도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5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7% 하락했죠. 와.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작년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줬어요. 여기에 5월 달에도 한 번 더 부담을 줬어요. 그리고 또 8월 말에, 그리고 또 11월 말에 비중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8월 말이면 벌써 다음 달이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1조 5천억 원의 비중 축소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혹시 이것 때문에 또 8월 달에 증시가 막 외국인 매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서서히 지금 뉴스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서서히 늘어나는 시점일 거고, 기관에서는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응책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5월 달에 학습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 5월 달에 주가 지수가 7%나 하락했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MSCI 신흥국 지수 관련한 이슈도 맞물렸기 때문에 5월 달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제 극단적인 하락까지는 가진 않았죠. 자,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는 뭐 하루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5월 달에 있었던 MSCI 이머징 지수 비중 조절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률 악화가 분명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8월 달에 우리 또 이런 거 겪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펀드 운용이 액티브하게 다 팔고 다 사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은 수동적이지만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려 하지 않았을까. 이게 뭐 투신 쪽의 펀드뿐만 아니고 은행, 보험, 연기금, 기타 금융회사 등등등에서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운용력들은 다 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얘기하다 보면은 쟤네도 저렇게 한다고? 우리도 혹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려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주를 매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요, 대형주를 매도하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머징 지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거는 대형주기 때문에. 하지만 대형주를 매도하면은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확 치고 올라가면, 대형주 매도해 놨는데 확 치고 올라가면 수익률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트래킹 에러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자, 만만한 코스닥과 소형주 비중을 조금은 축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일개 운용사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종목, 뭐 어떤 특정 몇몇 종목만 팔면은 그 종목의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게 자신들만 매도하는 게 아니고 기관 전체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더 넓은 종목으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오후 1시 이전에 보게 되면요, 거의 상장 주식의 거의 90% 이상이 하락했고, 대신에 자, 어떻습니까? 이 현금 비중을 확보하겠다고, 일부 확보하겠다고 매도를 할 때 급하게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폭락하겠죠. 주가는 폭락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너무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뭐 얕게 하락하더라도 심각하지 않게 그 하락하는 수준에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에서 보면 뭐 하한가 가거나 20% 이상 폭락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안 나오고 종목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 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미리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응이죠. 5월 달에 만약에 준비를 안 했던 곳이다 그러면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성과가 나왔을 테니까요. 합리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자, 이 추론이 맞다면 저의 뇌피셜, 요즘 참 신조어들 참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저의 뇌피셜이 맞다면, 자,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자, 물론 대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에 MSCI 이머징 지수 조정이 눈앞에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 일정 부분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자, 이 과정에서 자, 넓게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좋은 종목도 헐값에 던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이 종목은 좋아요. 참 좋은데 이번에 우리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넌 참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너 잠시 조금만 떼서 떨어져 있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당연히 좋은 종목도 헐값에 던져졌다는 얘기는 시장의 비효율성이 이번에 높아졌다는 얘기고, 이것은 주가지수 하락만 보면 슬픈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는 기관에게 땡큐 베리 마치죠. 땡큐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기관 하나를 이렇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워렌 버핏 님께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께서 남기신 말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었다면 나는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이다. 시장을 보면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어떤 본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장 왜곡, 이번에도 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어려운 주식 시장입니다만, 자, 이런 때일수록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특히 비효율적인 시장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니까 가슴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이겨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겨내신다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장의 효율성에 의해서 다시 기분 좋은 흐름은 여러분들 것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에 MSCI 이머징 지수,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일정 부분 매도를 했다면 8월 말 이후엔 리스크가 사라졌을 테니까 다시 현금에 있던 거를 좀 일정 부분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요, 시장의 비효율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들 다양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